네, 회상 용이성 어림 짐작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.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이거 회상 용이성 어림 짐작. 예, 어림 짐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확 다가오는데요.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? 네, 좀 용어가 길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용어를 예, 예, 붙이신 것 맞아요. 같아요. 한국어 번역도 이렇게 하시고, 네. 네. 그래서 회상 용이성 그러면 이제 회상, 우리가 이렇게 그 기억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. 그게 쉽게 떠오르는, 용이하다라니까 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인 거죠. 그래서 회상 용이성이 높다라고 하면, 쉽게 뭔가 떠올려진다? 내 기억 속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떠올려지는 그런 그 특징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림짐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림짐작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오류인데 이것도 대충 이제, 이걸 거야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약간 그런 행위를 여기서 어림짐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을 더 자주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. 그래서, 쉽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면, 그거는 맞아. 흔한 일이야. 그거는 그래. 나도 들어봤어. 요즘 그런 일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, 저절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 팩트는 우리가 통계 데이터나 이런 걸 정확하게 볼 경우에,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좀 들어봐야지, 네네.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, 예를 들면은, 우리가 흔히,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. 그리고 사고가 한 번 나도 막 몇 날, 며칠, 몇 달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, 예를 들면 이제 각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그 운행하는 시간 대비 혹은 탑승하는 어떤 그런 빈도 대비 가장 사고율이 낮은 그런 교통수단이 사실은 비행기인데, 우리가 사실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잖아요.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. 회상 용이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각인이 되었다라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겠네요. 어디서 본 것 같고, 한 번 봤는데 절대 잊히지 않고. 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, 언론이 우리의 인식을 잘못되게 조정하는, 그래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파워가 여기서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이제 미디어에 우리가 많이 휘둘리는,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의 오류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저가 이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입니다. 그래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도 사실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은 언론에 보도되는 게 굉장히 수가 낮으니까 네. 사고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오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. 거의 뭐 18배 정도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도 우리의 느낌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다라고 느끼는 거죠. 네. 또 여기 재밌는 사례가 재난을 겪은 사람이 보험을 드는 케이스도 설명하셨네요. 네.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? 네. 이거는 그러니까 큰 재난을 겪은 어떤 이게 재난이나 사고를 겪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보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다음에 이제 나 이거 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고서 이제 보험을 사실은 이제 들잖아요. 근데 냉정하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재난 같은 경우는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사실은 떨어지거든요.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이제 보험을 많이 드는 그런 예시입니다. 네. 그 보험회사 예전에 계셔가지고 네. 좀 저 너무 와닿았는데 저 마케팅 본부장 할 때 보험의 재가입이라고 하나?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드신 분은 B, C, D 질병도 계속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 혜택을 받았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낙인 효과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굳이 내가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을 들면서 본인이 느낀 뭐 마음의 평화나 기타 등등의 효능감이 꽤 큰가 봐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게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그 정성적 임팩트에 약한 거, 네, 그리고 다소 좀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거,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네요. 네.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게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이렇게 흉악범죄 이런 거를
굉장히 요즘에 CCTV나 이런 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자극적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바로 옆에서 겪은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흉악범죄의 그 빈도수가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냐? 데이터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어.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실제 그 팩트보다 훨씬 더 과장돼 있을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 AI 되게 잘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이게 항상 그런 인식이 드실 때는 좀 스스로 판단을 조금 스스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. 네, 보류하시고 그 AI한테 예를 들면 최근 10년간 뭐 강력범죄 발생률이 뭐 어떤지 뭐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그 AI 활용해가지고 숫자도 더블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. 약간 그냥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본인이 보고한 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데 그게 한번 이제 리젝트 당했을 때 임팩트가 너무 크면 맨날 자기는 네. 상사가 네.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만 리젝트 하는 것 같고 약간 네. 이렇게 네. 될 수도 있겠네요. 그 빈도랑 상관없이 한 번 주는 임팩트가 강했을 때 네. 회상 용이성 어림 짐작으로 이건 되게 빈도가 높은 일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네. 건데 네.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? 그게 있나요, 책에?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시가 실제로 되게 좋은,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우리 그 뇌 속에 딱 박혀 있다라는 거거든요. 우리 팀장님은 나만 네. 미워해. 이렇게 네. 박혀 있으면 네. 안 그런데 사실. 네. 예. 근데 알고 보면 나도 한 달에 2번 팀장님한테 깨졌고 옆에 있는 동료도 한 달에 2번 깨졌는데, 그러니까 본인이 깨진 거,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거에 훨씬 회상을 잘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좀 과대망상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. 과대해서, 네, 확대해서. 과대해서. 회사에서 이제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그 주니어 시절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멘탈을 매니지하면 되는 이슈인데,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리더들이 회상 용이성 어리짐작에 잘 빠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 리더들은 오히려 또 그 자기가 예를 들면 그 성공한 경험 거기에 이렇게 많이 도취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오류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 오류는 또 그 임팩이 되게 크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리더든 아니면 주니어든 누구나 이제 이 회상 용이성 어린 진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예. 그리고 조금 얘기를 더 나가보면 리더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풋이 엄청 많아서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매시업 된다고 해야 되나? 어떻게 보면 정리가 더 잘 안 되면 회상 용이성 어린 진작에 빠질 수가 더 있을 것 같아요. 네. 워낙에 막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감에 의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걸 확증 편향해버리는 성향이 많을 수도 있죠. 내가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이건 되는 거야. 막 이렇게 질러버리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쪽에서 팩트데이터 5만 개 갖고 와야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죠.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